지금 이 권력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권력은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권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권력을 위한 투자를 하면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이 세상의 어떤 기운이라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엄청 크겠죠. 그렇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집을 부모님이 안 주셨는데 그게 한이 돼서 집을 산다 라는 개념에서 벌써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탈피하셨다면은 아마 지금 집보다 더 큰 걸 얻으셨겠죠. 그렇죠?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사이즈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집, 부동산 이런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미래 세대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의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생각의 차이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냐. 그런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럼 신기한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느냐예요. 선생님은 밝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비관적이세요? 왜요, 선생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넉마주의든 재벌가든 상관없어요. 재벌가라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판검사라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느냐예요. 밝은 기운을 자꾸 만나면 굉장히 밝은 것들이 모여요. 근데 이 사람 돈이 많고 제 권력 있다고 자꾸 어두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 뽀찌 한번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팍팍 추락해요. 여러분들 투기꾼들 모여있는 곳에 가보세요. 당장 막 뭘 잡아가지고 돈 벌 것 같죠? 어둠의 자식이 돼요. 어둠의 자식이. 근데 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게 타고나게 젊어질수록 밝아요. 예.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두렵지만 젊었을 땐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어두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극우 성향을 가져요. 자꾸 권력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꾸 어두워져요. 생각을 좀 다르게 밝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더 높은 차원으로 자꾸 옮겨가셔야 돼요. 집착은 어떤 것에 꽂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없는 무능함, 게으름, 무지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결이 돼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지 때문에 지랄발광하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이해해요, 그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네, 저는 평생을 우리 아버지도 월세로 살았고 딱 10년 저 집 지어주고 자가로 사셨어요. 네. 저 집은 부모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님들도 형님들도 집처럼 사는 거예요. 집이야, 집. 아무것도 지금 널린 게 집이에요. 집이 화폐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똥통에 굴러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자, 역사는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뺏고, 그들의 길을 뺏고, 그들의 어떤 개념을 다 뺏어버리면 그게 무슨 어른이냐는 거야. 깡패 새끼지. 젊은이가 담배 피우면서 꼰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니들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기니까 화나잖아요. 선생님한테 뺏으면 싫잖아요. 그렇죠? 뺏는 어른이 어떻게 어른이에요? 도둑놈의 새끼지. 맹자가 뭐라 그래요? 양양한테 가서 양양이 이게 왕을 시해했다는 신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도둑놈을 쳐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왕을 시해한 신하의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새끼야 도둑놈인가 보지. 우리가 어른이 아니라 깡패 새끼인가 보지. 미래세대 걸 뺏는. 잘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얼마나 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커야 자식들한테도 대우받고 그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목 뻣뻣이 들고 다녀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존경과 존중을 받고 사는 어른, 그게 풍요로운 거지. 재산 이만큼 쌓아놓고 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나눠줄게 라고 하는 어른이 무슨 어른이야. 깡패 새끼지. 그렇지 않아요? 어른 김장한가 뭐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재산을 많이 쌓아놨어요? 한의원 하면서 다 퍼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가서 인사하고 이재명도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인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살만하네. 그래야 되는 거지. 선생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좀 하게. 이게 무슨 어른이야, 깡패지. 그쵸,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든다라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어른이 되어서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젠 바뀌어야 돼요. 방식이 바뀌면 좋은 세상이 되고, 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을 과거지향적으로 가버리면, 역사는 후퇴를 해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돈을 버는 장땡 아니냐? 장땡이 아니야.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내 아이가 어렸을 때 나랑 내 품 안에 있다가 멀리 떠나게 됐어요,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사춘기는 뭔지 아세요? 부모와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13살 넘으면 사춘기거든요.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춘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춘기라 그래, 그거를. 사춘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걸 사춘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반항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부모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잘못된 언어예요. 사춘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재가 사춘기니까 그래.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자꾸 방법론적인 게 나오는데 사춘기는 모험의 세계라고 말해야 돼요. 모험을 떠날 시기가 된 거예요. 부모와 멀어져야 되는데 그거 자꾸 잘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모험을 못 떠나. 자꾸 앵기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와 싸워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부모랑 싸워요. 딱 시간 되면 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20살 딱 되는 순간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어요. 왜냐면 20살 될 때까지 부모가 일체의 간섭이 없어요. 방목이에요, 그냥. 왜? 바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덕분에 사춘기가 없었어요. 아, 부모가 간섭을 하는데 엄마하고 싸울 게 뭐 있어. 오히려 불쌍하지, 부모가. 일리아드처럼, 그쵸?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그쵸? 호메로스처럼 가라. 가서 떠나라. 떠나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뭔가를 챙겨줄 게 있어요. 3가지를 챙겨줘야 돼요. 그 3가지를 챙겨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주겠습니까? 갑자기 생각하면 엄마한테 갈래 그럴 때 그래 가! 그럼 끝나는 거야, 그쵸? 그럼 걔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야 돼. 맨몸으로 그냥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확살당하기 딱 좋죠. 술에 쩔던가 마약에 쩔던가 친구에 쩔던가, 그쵸? 그렇게 돼요. 부모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난 지금 2가지가 떠올랐는데 체크카드랑 핸드폰. 역시 아빠야. 역시 아빠야. 역시. Simple is best. 아, 저런 아빠가 오히려 좋은 아빠야. 생각이 없잖아. 아빠가 생각하면, 아빠가 사색을 하면 애들이 사색이 돼. 자, 일단 핸드폰이랑, 뭐? 신용카드라고 체크카드. 그럼 그 체크카드. 그것도 나름 예리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심리적인 안식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한 가지 나왔네. 그래야 네. 그 모험을 할 때 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네. 파이팅 넘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가지 나왔어요. 베이스 캠프. 인간이 어딜 떠날 때 여기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쉬어갈 수 있다. 밖에 나가면 너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고난의 행군일 것이고 어렵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언제든 네가 쉬어갈 곳이 있다. 제가 이거를 체험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은 모험을 했어요, 저도.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쥐어 터지기도 하고, 손가락 잘릴 뻔하기도 하고, 진짜.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항상 밥을 해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고도 물어보지 않고, 뭐 했냐고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엄마가 밥 먹었냐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식당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닭도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제육볶음도 해주시고, 오징어찌개, 된장찌개 해주시거든요. 딱 한 달 동안 엄마 앞에서 밥 먹고 그럼 힘이 탁 재충전이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가요 또. 엄마 갈게. 그럼 싸우지 말고. 알지? 그리고 잘 갔다. 이게 우리 엄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그랬어요. 네, 저는 우리 엄마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나가면 그 힘들 때마다 그게 그리워요. 가고 싶고, 그러면 지우씨는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여기 있는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들은. 예. 근데 뭐 신용카드 지워주면 이제 올 필요 없죠. 사먹으면 돼, 그냥. 살아있을 때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보내야 되죠. 계속 여기 천국에 머무르면 영원한 지옥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알 수 있거든요. 보내는 거야.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아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들 아이에게 쥐어줄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부모가 진짜 할 일인데 맨날 애 쥐어짜고 잡고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봐보세요. 집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그때부터 상처만 갖고 살아요. 모든 게 상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크잖아요? 누구를 상처를 줘요, 그다음부터. 그게 지금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저는 다행히 부모한테 그걸 받았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사실 저 시골집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저걸 지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영원히 돌아갈 곳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여기 무덤이에요. 이제 우리 식구들 무덤.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가정이 할 수 있는 더 큰 걸 할 수 있어요. 자,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공동체는 어때요?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공동체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더 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중요하고 이런 의식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억울하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젊은이들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커다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도와주잖아요. 그 아이가 뭔가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 걸 뺏고 있어요, 지금. 골목도 뺏었죠. 아이들 놀이터 다 뺏어버렸어요. 포장해버렸어요. 그렇죠? 강아지를 놀 곳이 더 많아, 오히려. 아이들 놀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무슨 짓.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잔뜩 만들어 놓고 애들 위한 거 지들은 거기서 놀아놓고 지들은 그걸 다 뺏어버렸어. 지들이 안 논다고. 나쁜 인간들이에요.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싸대기 맞아도 하나도 나쁠 거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아까 담배 핀 젊은이가 옳으냐? 그 새끼는 꼰대지 이미 이제.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우수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나왔어요. 베이스 캠프.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공감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베이스 캠프는 격하게 공감하시죠? 네. 돌아올 곳이 있다. 이거는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따뜻해야 되고, 그렇죠? 간섭이 되지 않고 이 아이가 여기를 편안한 곳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나기 싫을 정도가 돼야 돼요. 거의. 하지만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가라 이제 가. 근데 어차피 애들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다른 데 꽂혀요. 왜냐? 어차피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 세계지 지 세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세계지. 그렇죠? 내 집에 내 게 어디 있어요? 그 곁에 지방밖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만 요란하잖아요. 들어가면 다른 세계잖아. 그렇죠? 칙칙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나가요, 여러분들. 역사, 예술을 느낄 수 있는 현장 같이 다니기. 그것도 다 만들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손에 쥐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럼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복습한다 그랬잖아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매일 옛 성현의 말씀을 계속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논어가 됐든 명언이 됐든 계속 하루에 한 줄씩 시가 됐든 낭송이 됐든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아비투스라 그러죠? 고급스러운 아비투스를 가진 집안에 가보면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전통이 가슴속에 있어요.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딜 가든 네가 부딪혀야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이 탈무드의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류를 뿜어내는 것은 여러분들 K-팝이라든지 이 모든 게 정책적으로 잘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5,000년 역사의 문화가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에너지. 지금 나오는 한류가 지금 팔아먹는 게 캐대원 자체가 뭐예요? 갓이잖아, 갓. 그쵸? 전통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외국 애들이 각색 세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무궁무진해요, 지금 여러분들. 팔아먹는 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깨질 때 이 아이들에게 올라오는 것은 탈무드와 같은 현자들의 언어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기훈이가 말한 멘토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쥐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버지라는 국한된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멘토라는 국한된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든
모든 여론은 고전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암송문학이에요, 암송문학. 내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든 불경이든 띄엄띄엄 제가 논어든 뭐든 계속 나오잖아, 입에서.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박히고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여기서 살아가면서 계속 팍팍 올라오는 거라고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갈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암기한 모든 지혜의 언어들을 꼭 기억해라. 이게 내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노잣돈이야. 알겠지? 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캠프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빠가 너한테 준 지혜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삶에 부딪힐 때는 항상 그게 떠오를 거야.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절대 옛 성현들의 말씀을 뺏겨가지 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정말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투기꾼들, 전문가들의 말은 그렇게 경청해서 들으면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조현식 말씀이나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간과해요. 죄송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살짝살짝 더 어부지리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워렌 버핏도 현금은 산소와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원칙적으로 원금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꼭 지켜라. 그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다. 이런 모든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은 그냥 좋은 말이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요, 오늘 돈 벌었다고 하는 단타쟁이들이나 단기 투자나 아니면 무슨 투기꾼들 말은 그렇게 경청하면서 막 미친 듯이 신처럼 모셔요. 그게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라는 거예요. 정말 정도를 가봐야 정도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정도로 가면 가난해져요. 정도를 가면은 뭐 이완용은 잘 살았잖아요.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지금은 보세요. 뭐 정치인들 보세요. 뭐 저렇게 나쁜 짓 해도 뭐 아파트 10채씩 갖고 있어요. 막. 왜 물성으로만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냐는 거예요. 물성으로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쵸, 선생님? 그쵸? 왜 기준을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권력과 학력과 재력으로만 봐? 이 사람의 인품을 봐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밝은 사람인지를 봐야지. 아니, 100억까지 욕처먹는 놈이 될래? 아니면은, 한 푼도 없어도 존중받고 젊은이들이 배움을 청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될래? 그게 그렇게 좋은가? 그거는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 인간의 기준의 척도를 봤을 때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제가 맨날 하잖아요. 그쵸? True measurable man 뭐예요? 인간의 진정한 척도는 뭐라 그랬어? How he treats someone? 뭐야? Who can do him absolutely no good이라. 뭐야? 네가 남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쵸? 계산적이지 않은 거야.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내가 친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품이거든요.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물성의 기준으로만 보냐는 거죠. 이완용이 잘 살았지. 근데 인간은 아니잖아. 백성을 괴롭혔고 뺏어먹었고 나라 팔아먹었잖아. 그게 어떻게 인간 새끼야. 동물이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네가 동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물성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거기서는요. 그쵸?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짐승이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떤 지혜의 언어를 가리키는 거 다 공감하세요? 이거는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쵸?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언제든지 팍팍 나와야 돼요. 제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불경도 탐독하고 모든 논어도 백독했습니다. 제가 진짜 외웠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그거를 진짜로요. 외우고 쓰고 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요.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앞이 안 보이고 까마득하고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언어를 가슴속에 어렸을 때부터 새기면서 살아가니까 정말 관계성에서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준 거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찾고 운이 좋았죠? 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이게 도움이 되니까 어떤 것을 만약에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 가더라도 뭐 개뿔 가진 것도 없지만 지혜의 말씀만 나에게 남아있다면 전 지금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만큼 이거는 너무너무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에게 지금부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거 왜 배우는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 얘가. 인생 자체를 모르는데. 근데 암기시켜요, 그냥. 입에서 줄줄 200개가 다 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예. 줄줄줄 나올 정도로 지금 다 외웠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죠.
언젠가 네가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고 가면 이게 너를 지켜줄, 아빠 대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생뚱맞게. 이거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예요. 네, 따뜻한 밥 한 끼. 이거는 제가 왜 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중국 갈 때요, 짐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일로 와. 너 또 어디 가지? 그러길래. 엄마, 이번엔 좀 멀리 가. 한 몇 년 있다 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번엔 몇 년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있다 올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갈 때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엄청 울었어요. 이게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이게. 이 밥을 먹는데. 근데 그 눈물이 3년을 버티게 했어요.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냥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2년을 갔다 오니까 엄마가 반이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서 있던 분이 이렇게 숙여진 거예요. 다리도 얇아지고. 늙은 거죠. 근데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고된 일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갔다 오면 더 꽃다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되면 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밥이 3년을 버티게 하더라니까. 물론 이제 체크카드를 가져가면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또 배고파요. 근데 이 밥은 3년을 안 배고프게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이 밥이에요.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엄마가 늘 해주던 밥 한 끼. 그거를 저는 줄 것 같아요. 어때요? 구체적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천시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천시했으니까 그들도 천시를 받은 거야, 사실은. 지금도 봐봐. 거의 히틀러 못지 않잖아. 근데 그 예수님은 범세계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니,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물 뜨는 여인에게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래요. 목마르다고. 내가 목마르니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 아니, 왜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나는 더러운 여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 그 물을 주는데 물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마시는 물은 또 마셔야 된다. 너희는 또 목이 마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은 영원히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늘 돈도 그렇고, 여러분들 10억 100억 벌면 안 목마를 것 같아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정이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베풀어준 인간의 어떤 정서,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밥 한 끼예요. 그 밥 한 끼를 차려주고 보내는 것과 그냥 나온 것은 많이 달라요. 내가 내 아들을 떠나보낸다면 아마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먹여주고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옛 성현의 말씀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회귀 본능을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험이 그나마 죽고 사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무리 감싸고더라도요, 교통사고로 한 해에 13,000명 죽어요. 보행자가 수천 명 죽고요. 오토바이 타다가도 죽고요. 걷다가도 죽고요. 날다가도 죽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죽습니다. 병으로도 죽고요. 질병으로는 수십만 명이 죽죠?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모험을 못 떠나는 건 말이 안 돼요. 모험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떠날 때 이 세 가지를 쥐어주면 아마 엄청나게 그 친구가 그 모험에서 더 성장해서 올 수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공감하세요, 다들? 네. 예. 밥 한 끼가 그 정서적인 포만감 같은 거. 그쵸. 예, 그쵸. 그건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야,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체크카드 하나 딱 주고. 이거는 고맙죠. 얼마야, 엄마, 이거? 말해서, 그쵸? 일단은 얼마가 중요한 게 나오지,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쵸? 이익 앞에서 모든 정서는 다 박살납니다, 그냥. 그쵸? 다 맞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예.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저 열정을 살아야겠다. 근데 부모가 막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열정이 막 넘쳐. 막 투기에 몸이 열정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막 그러고 막 열정이 막 폭발하신 그런 열정 속에 아이들은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죠. 무섭죠. 나도 팔아먹을 것 같아. 제가 강남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열정들을요. 그건 열정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광적이라 그래요. 광인들입니다. 광인들. 자식에게 줄 게 없으니까 그딴 거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쓸데없는 교육열. 의사 만들겠다고 하는 거, 판검사 만들겠다고 하는 거, 다 뭐예요? 광신도들이에요. 광신들. 그것도 이미 다 지나간.